자, 3단원의 두 번째 시간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정식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더 기본적인 것 한두 가지를 배워보고 들어갈게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등식이라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등식. 등식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등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등식은 등호를 사용한 식입니다. 등호를 사용한 식. 자, 등호가 무엇인가요? 등호. 얘 이름을 우리가 등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너 이거 이름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는이라고 얘기해요. 는이 아니라 얘의 정확한 이름은 등호입니다. 같을 등 기호호니까 같다는 기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같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뜻은 뭐다?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3이다. 이게 아니라 A 더하기 B는 3과 같다 라는 말을 줄여서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얘를 는이라고 해석하기 쉬운데 는이 아니라 는은 얘가 는이고 A 플러스 B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3과 같습니다 라는 것의 기호입니다. 그럼 얘를 사용할 식을 우리는 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 2 더하기 1은 4이다. 그럼 얘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또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3은 4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등식입니다. 오케이. 얘는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등식입니다. 얘는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등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또 있냐 하면 등식이 아니래.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얘기야? A랑 B랑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등식은 등식이 등호를 사용한 식이라면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한 식이겠죠. 그러면 얘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얘가 부등호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A랑 B랑 같지 않은데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작지?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가 B보다 크다. 그쵸? A가 B보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기호를 더 구체적으로 써줌으로써 같지 않다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더 명확해진다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부등호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지 않다라는 기호다. 그러면 이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뭐라고 한다?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죠? 얘가 부등식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얘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 얘는 등식이 맞니? 라고 물어봤는데 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철저하게 등호를 사용한 식. 등호 사용했나요? 네, 등호 사용했어요. 그러면 얘는 등식입니다. 그러면 서로 같다는 뜻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뭐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거짓인 등식. 거짓 등식. 등식은 등식인데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인 등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식이 나왔으니까 한번 또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면 등식이 방정식이냐 같으냐? 아니죠. 왜? 얘는 따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등식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봤더니 얘가 방정식과 항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 배워야 할 것들인데 방정식의 뜻이 뭔가 봤더니 방정식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의미해요. 뭐라고요? x값에 따라 적을게요. x값이 얼마냐 요거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거짓이 되는 식. 되기도 하는 식.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 모든 x가 참이 되게 하는 거. 모든 x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정석에 나와 있는 건데 2x 더하기 3x는 5라고 하는 게 있고 2x 더하기 3x는 5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x는 1일 때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2, 1은 2, 3, 1은 3, 2 더하기 3은 5.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참이 되겠지. 그러면 x가 2일 때는 그럼 여기는 2, 2를 넣어주게 되면 우리 대입을 해야죠. 2는 4, 3이 6. 4 더하기 6은 10인데 10과 5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왜? 아까 거짓 등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x가 1을 제외하고 x가 2인 거, x가 마이너스 1인 거, x가 0인 거, 0.1인 거 다 집어넣어도 어떻게 나온다? 거짓으로 나온다. 거짓으로.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 식이 뭐다? 이 식이 방정식이다. 그러면 얘는 x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러면 1, 1, 1 들어가니까 좌우가 똑같게 되겠고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면 2, 2, 2를 집어넣으면 10과 10이 같으니까 얘도 참이 나오겠고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도 참이 나오겠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참이 나오고 1.1을 집어넣어도 참이 나오고 2분의 1을 집어넣어도 참이 나오고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다. 그래서 x값에 얼마? 어떤 수를 집어넣던지 즉 무슨 얘기야? all x를 집어넣어도 항상 true가 나오게 하는 이 식은 뭐다? 이 식은 항상 등식이 된다. 그래서 이 항자라는 게 all x를 의미한다.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은 등호를 사용한다는 것에서는 같은 뜻이지만 x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의미다. 달라진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저번에 얘기했죠? 차수에 따라서 몇 차, 몇 차, 몇 차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다. 항등식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항등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등식은 어떤 x값을 적어볼까요? 어떤 x값을 넣어도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식이 참인 것. 항상 참인 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이거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라? all x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국말로 어떻게 바뀌어도 다 똑같다.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값에 대하여도 모든 x, all x 이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항등식의 대표적인 예가 아까 2x 더하기 3x는 5x라는 걸 한번 써봤는데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습니다. 뭐라고요?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습니다. 항등식은.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방정식은 어쩌고저쩌고는 0 이런 스타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항등식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얘를 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꼴로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것은 똑같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즉 어떤 걸 의미하느냐?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와 같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x의 개수인 a와 c, x의 개수가 각각 같다. 그 다음에 상수항인 b와 d, 상수항이 각각 같다. 얘가 나중에 2차 방정식으로 가게 되면 2차 항의 개수가 같고 1차 항의 개수가 같고 상수항이 같고 이렇게 돼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빼버리면 a-c x 좀 이따 이 항 설명해 줄게요. 플러스 b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d는 0 요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0이 나와야 되고 얘가 0이 나와서 0x 플러스 0은 0꼴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문제를 풀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뭘 했냐 하면은 이 항을 했어요. 이 항. 이 항을 먼저 설명하고
등식의 성질을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자, 이 항은 뭐냐면 이 자가 두 개예요 라고 얘기도 해요.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면 두 개의 항을 이 항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이 항을 쉽게 말하면 이 항이 이사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항이 이사를 간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2x 플러스 3x 5x가 넘어오게 되면 이항하게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5x는 0 이렇게 되고 동류항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0x 0은 있으나 마나 지금 없는 형태네요. 0 이런 꼴이 납니다. 그러면 0에다가 어떤 x를 곱해도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x는 모든 수. 중학교 때에는 이 모든 수가 모든 실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OX의 개념이 오케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항을 부호를 바꾸어서 좌변에서 우변으로 또는 어떻게 우변에서 좌변으로 옮기는 거.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입니다. 항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에 대한 조건이 뭐다? 이 등호를 넘나드는 것에 대한 조건이 뭐다? 부호를 바꾸어준다. 어떻게?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써줄까요?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 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cx가 등호를 건너서 왼쪽으로 올 때에는 ax-cx 우리 x가 공통인 걸로 묶어줬고 d가 넘어오게 되니까는 마이너스 d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까지의 설명 끝. 이번에는 등식의 성질 보겠습니다. 등식의 성질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치고 갈게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항을 이용해서 많이 푸는데 이 항은 어떻게 보면 쉽게 요령껏 푸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뭐 여러 가지 풀 때의 그 원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과 원리를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등식의 성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같은 패턴이에요. 쉽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이 뭔가? 자, 첫 번째 번호 쓸게요. 1번. 등식의 양변에 처음부터 등식이어야 돼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면 자, 얘가 뭐냐 하면 우리 시소처럼 저울처럼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얘가 네모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얘가 똑같았던 거지. 근데 여기다가 똑같이 어떤 거를 딱 올려놓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것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B라고 하면 처음부터 같았어. 그런데 여기다가 같은 수를 더하다 보니까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랑 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C만큼 똑같이 이렇게 올려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계속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어진다. 계속 같은 것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니? 더하여도 덧셈을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그러면 얘 똑같이 쓰지 않을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어떻게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얘도 이렇게 딜마커 표시. 등식은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인데 별표만큼 어떻게 한 거니? 얘가 훅 파간 거야. 얘가 빼기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훅 파가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첫 번째에서 C가 음수라면 더하기 음수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치? A랑 B랑 같았는데 얘가 양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를 더하는 거지. 똑같은 수를 빼는 걸 더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A랑 B랑 같았는데 A에다가 C를 빼도 B에다가 C를 빼도 좌우가 계속 똑같이 된다. 자, 세 번째.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응. 그러면 양쪽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 한쪽은 더하기고 한쪽은 동그라미 아니 한쪽은 네모고 한쪽은 동그라미야? 그러면 걔를 2배 해봐. 그럼 여기다 이렇게 2배를 쌓는 거야. 이렇게. 3배 해봐. 그럼 또 3배. 4배 해봐. 4배. 계속 쌓아간다고 해도 좌우가 계속 동일하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같은 수를 곱하여도 A랑 B랑 같을 때 A 곱하기 C나 B 곱하기 C나 얘가 계속 성질이 똑같다. 등식이 성립된다. 자, 4번째. 얘는 써줘야 돼.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같다라는 상동 표시를 해줬지만 얘는 써주겠습니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뭐라고?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똑같은데 왜 따로 썼느냐? 쓰기 귀찮아갖고서는 지금 이렇게 상동 표시를 했는데 왜 썼느냐? 여기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간다라는 거지. 뭘까? 0이 아닌. 뭐라고? C가 0이 아니래. 0이 아닌. 같은 수는 같은 수인데 0으로 나누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고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A랑 B랑 같았어. 그런데 C로 나눌 거야. 뭐를? A와 B를 C로 나눌 거야. 그런데도 계속 같대. 근데 단 뭐가 아니야? C는 0이 아니어야 해. 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 우리 함정파면은 다 파는 게 걸려들잖아. 그게 뭐야? 0이 아닌 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럼 얘 무슨 얘기냐? 야, 이거 반토막으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있던 거에서 얘 반으로 나눠. 3분의 1로 나눠. 4분의 1로 해. 5로 나눠. 6으로 나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뭐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계속 등호는 성립한다. 등식이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1차 방정식은 뭐냐? 우리가 방정식은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런 꼴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런 꼴로 정리를 했을 때 얘가 좌변, 우변인데 좌변의 최고차 항이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이 얘가 몇 차인 것? 1차인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는 1차 방정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1차 방정식인지 보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주는데 얘를 이항을 시키면 2x 더하기 x 부호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동류항 정리해주고 상수항 정리해주면 3x 마이너스 1은 0.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의 방정식 꼴의 스타일에 왔어. 그러면 제일 높은 차수가 여기 1차. 여기 1차 안 쓰지만 여기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공부 잘하는 애들 눈에는 다 여기 지수가 1이 지금 보인단 말이지. 자, 우리가 지수의 1은 쓰지 않습니다. 자, 1분의 2 분모의 1, 그 분모가 1일 때는 1을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가면 루트 가면 또 안 쓰는 게 있는데 이걸 왜 안 쓸까? 이거를 다 쓴다고 생각해. 여기 다 써줘야 돼, 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귀찮고요. 분모의 1 다 써줘야 돼. 여기 1. 이런 끔찍한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뭐야 지저분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수가 1인 것은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수 1을 쓰지 않고 분모 1인 것은 쓰지 않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다? 얘는 1차 방정식이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차 방정식을 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첫 번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항을 이용하는 거. 우리가 대부분의 방법은 빠르고 편리하게 이항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우리 해설지 답안지에 보면은 이항하는 방법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로 쓰는 방법인데 이게 뭐라 그랬죠? 원리라 그랬죠. 근데 얘가 왜 알아야 되냐면 학교에서 서술형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볼 때에 문제를 푸는데 다음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풀이과정과 함께 쓰세요라고 나왔을 때
2학만 하던 아이들은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를 실제로 하지를 못합니다. 서술형은 무조건 해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이과정을 우리가 쓸 때에도 늘 연습을 해야지 불시에 선생님이 수행이야 그리고 딱 시험을 봤을 때에도 답이 척척 나올 수가 있거든.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손이 알아서 써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과정과 함께 쓰라고 하는 것이 간간히 나오는데 우리는 얘를 잘 못한단 말이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근거를 꼭 남겨주세요. x가 있는 것 내버려 두고 x가 없는 항은 어떻게? 얘를 없애주면 좋겠지. 왜? 방정식의 최종 목표는 뭐다? 어떨 때에 x값이 어떨 때에 이 식이 참이 되게 하는지 그 x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x만 남겨두고 이 1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면 1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변에 어떻게 해준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쓸게요. 얘는 3분의 2x 안 건드렸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그럼 우리 뭐를 이용했다? 등식의 성질 몇 번째? 두 번째를 이용을 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사라지고 얘는 3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남는 거지? 2가 남는 거겠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3분의 2x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거는 뭐를 알고 싶어? x값을 알고 싶은 거야. 3분의 2x값은 2지만 x값이 얼마냐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계수 3분의 2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얼마를 곱해? 3분의 2x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3약분, 2약분. 그러면 뭐만 남고? x만 남고. 여기 등호를 놨는데 2랑 2랑 약분되면 뭐만 남고? 3만 남는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것이다? x는 3이 된다. x가 3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좌우가 true가 된다. 등식이 되고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항을 이용해서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3분의 2x 더하기 1은 3. 자, 여기서 불편한 거 뭐라 그랬죠? 1이 불편하다 그랬어요. 얘만 남겨두고 얘를 옮겨주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2x는 3 원래 그대로 있었고 항을 2, 4에서 넘어가서 부호를 바꿔준 거. 요게 된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3분의 2x는 2. 그러면 얘는 2항 있고 얘는 같은 수를 더해줬는데 등식의 성질 두 번째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됐죠. 얘가 잘 하고 있습니다. 얘가 된 것이고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걸 2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얘 두 개 사이에 지금 안 써있지만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로 바뀌게 되니까 얘는 뭘로 바뀐다? x는 2 어떻게 된다? 곱하기를 유지하는 대신에 역수로 가면 되겠죠? 2분의 3 약분하게 되면 x는 3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똑같이. 그래서 이항의 방법과 등식의 성질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다.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소수 있고, 소수 있고, 분수 있고, 괄호 있고. 지금 잘 보세요. 뭐가 있죠? 소수 있고, 분수 있고, 괄호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비례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복잡한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많을수록 복잡하고 소수와 분수가 나오면 벌써 얘를 정수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례식으로 나오면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것으로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뭔가를 한 번에 아까처럼 딱 주어진 식보다 한번 처리해줘야 되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같이 풀어보면서 모든 거를 해결을 해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소수, 분수, 복잡한 수가 나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정수가 나오면은 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수의 체계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4가 4가 될 수는 없을까? 불편한 거야 얘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소수를 떼버릴 수 있을까?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양변에 10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중괄호로 묶어주고 여기다가 10, 여기다가 10. 앞에 곱해줘도 되죠? 그러면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 하나의 항인 거 이해되나요? 전개해서 따로따로 곱해줘도 되지만 얘 자체가 지금 한 덩어리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하나의 항이니까 얘는 이렇게 한 번만 곱해줍니다. 그러면 10 곱해주니까 얘는 4x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같다. 우변 5 곱하기 10 하니까는 2 하나만 계산해준 덕분에 안에 있는 거는 건드리지 못하죠. 그런 다음에 얘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2x-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 써줄까요? 요 식이 되는 거야. x가 있는 것은 좌변으로 옮겨주고요. 어떻게? x가 있는 것은 좌변으로 옮겨주고요.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은 우변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4x-2x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마이너스 2 원래 있었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럼 얘 정리해주면 2x는 마이너스 20. 그럼 앞에 있는 2 껄끄러우니까 얘는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x값이 나오게 되네요. 답이 나왔을 때 먼저 문제에다가 여기든 여기든 한번 넣어서 내가 이게 좌우가 맞는지 잘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자, 비례식으로 나온 문제 안 풀어볼 수 없죠? 자, 얘를 풀어보겠습니다. 10-x 대 2-x는 2 대 3 이렇게 비례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옵니다. 비례식 성질 등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거를 내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자는 안 내자예요. 안에 있는 거. 등호를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는 거를 바깥 외자를 써서 외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내항이 2개고 외항이 2개인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내항은 2-x 곱하기 2. 내항의 곱은 누구랑 같다?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풀어주게 되면 전개할까요? 4-2x는 얘는 30-3x.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첫 단계가 뭐다? 첫 단계가 괄호를 풀어주게 된다. 괄호 풀었죠, 지금? 두 번째 단계는 뭘 한다? x가 있는 것은 좌변으로 오고 숫자는 우변으로 옮긴다. 그러면 원래 있던 거 마이너스 2x 제 넘어오면 플러스 3x. 원래 있던 거 30 넘어오면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정리해주면 x는 한 번에 나오네. 26. 그래서 x값을 구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다? x가 26일 때에는 얘가 좌우가 똑같은 이 등호가 성립이 되고 x가 26이 아닐 때에는 얘 좌우가 같지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 x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의미하는 의미도 같이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공부가 되게 많으니까 기초부터 탄탄히 즐겁게 하자고.